안녕하세요. 우와, 팔기통이네. 경북 포항에서 속칭 삐딱이 트레일러를 운행하는 정연일 36세. 포항의 남자답게 이름도 정연일. 정칠포 또는 정흥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이 남자는 정연일이다.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상차하러 가고 있습니다. 상차는 어디서 해요? 저기 블루베리 공단이라고 있거든요. 블루베리 공단? 블루벨리? 예. 블루베리 공단인데 블루베리 농장이라든지 블루베리와 관련된 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허허벌판. 한참을 달려오니 거대한 공장이 나타난다. 철강답게 스케일이 굉장하다. 하지만 역시 블루베리는 보이지 않는다. 와, 이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나요? 이 정도야 뭐. 아주 차가 많네요. 큰일 났습니다. 아, 이거 다 대기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맞아요. 어허.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사장님 차가 6번째네요.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제가 9번째네요. 9번째. 그런 말씀은 없으셨잖아요, 사장님. 같이 오늘 자야겠는데. 아침내에서. 주식판에 적으라는데? 건아. 전화? 전화는 빨리 생각보다 빨리 실릴 것 같은데. 새치기 하시는 건가요? 라인이 다릅니다. 저 차들하고 저희하고. 아, 상차하는 네, 라인이. 난 저기 차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막 머리 밀어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차가 나오고 있잖아요. 준비. 아,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잖아요. 쪼매난 차라고 무시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거. 큰 차시네, 큰 차. 야, 팔기통이라서 그런지 엔진 소리가 남다르네요. 그럼 사나이의 상징 아닙니까? 지금 저 앞에서 저를 실어야 되거든요. 신기한 크레인이다. 보통의 크레인처럼 화물을 걸어서 옮기는 게 아닌 몇십 톤의 철판을 붙여서 옮긴다. 저거 자석이죠? 네, 자석으로 붙여서 이렇게 네, 하는 거잖아요. 마그네트 자석이 엄청난 힘이네요. 엄청나죠. 아니, 저거 철판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되나요? 가벼운 거는 뭐 몇백 킬로부터 무거운 거는 뭐 15톤 뭐 20톤까지도 뭐 한 장이 그래 나가는 경우가 있죠. 저걸 자석으로 든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와. 이건 촬영 끝나고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왠지 차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이실 것 같아서 주시죠, 뭐라고. 선물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주는 비둘기예요. 야, 이런 것도 어디서 이렇게 구하십니까, 이런 거는? 어렵게 구했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에. 딱 됐다. 딱 됐다. 저거 안 떨어집니다. 멋지게 위치를 잡으셨네요. 네네. 앞으로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잠시만요. 그러고 보니까 사장님 소개가 없었네요. 네. 사장님 나이는 36세시고 경력은 얼마나 되시나요? 운전 경력? 구력은 상당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당히가 얼마나 되시나요? 20살 때부터 제가 조수 생활을 하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 차 기사를 또 몇 년 탔고, 군대 2년 빼고 하면은 뭐 한 14년 정도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 군생활 제외하고는 계속 운전만 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컸기 때문에 제 꿈이었죠, 어릴 때는. 아버님 영향이 엄청 크네요. 컸죠. 네. 또 그리고 아버님이 운전하시는 거 보면서
꿈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거 보면 아버님이 굉장히 멋지게 보이셨나 봐요. 그럼요. 근데 제 아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안 할 겁니다. 아, 너무 고롭고 외로운 직업이에요. 고롭고는 어떤 뜻인가요? 짐 좀 싣고 와도 될까요? 고롭고 외롭지만 오늘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고 있다. 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길 바라지만 본인이 그랬듯 아들 역시 이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버텨낼 수 없는 직업이다. 상차 벌써 끝난 건가요? 상차 벌써 끝인가요? 아니. 이 크레인은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철판 크기에 맞춰 차량을 이동시킨 후 상차 작업을 이어간다. 그런데 철판의 폭이 차량을 한참 넘어섰다. 이거 괜찮은 걸까? 이제 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방 되네요, 상차가. 네. 오늘 아다리가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윙바디 하시는 사장님들 보니까 16팔레트 내지는 18팔레트 네. 이거 지게차로 하나씩 하니까 상차 오래 걸리시던데 사장님은 거의 거저네요. 거절하니요. 뭐 저 자석으로 이렇게 몇 번 툭툭툭 하니까 그냥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고 저희도 평소에는 아주 빡칠 때 빡칩니다. 건방진 말을 내뱉어 봤지만 사실 누가 봐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나는 다른 걸 떠나서 일단 가장 기본인 운전부터 할 수 없을 것이다. 운전 중에 죄송한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대형 견인 시험을 쳤었거든요. 예. 제가 좀 부끄럽지만 5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후진을 해보니까 이렇게 똑바로 안 가던데 네. 혹시 노하우라든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노하우.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후진을 육중한 철판인 만큼 결박 작업도 쇠사슬로 이루어진다. 금을 던지는 것 같아요, 뱃사람이. 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와, 이거 엄청나다. 와, 진짜 여기 뒤에서 보니까 지붕이 생겼네. 철판의 넓이가 적재함의 폭을 한참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운송을 할 수 없기에 적재함을 대각선으로 상승시켜 제한 범위 내로 규격을 맞춘다. 이런 트레일러를 가변 슬라이드, 속칭 삐딱이라고 한다. 굉장한 비주얼에 비해 결박은 의외로 간단해 보인다. 아마도 대각선 아래로 받치고 있는 프레임들이 있기에 화물이 흘러내릴 염려는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게 의외로 평판이라 그러죠. 평판 트레일러보다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겠어요. 화물이 막 미끄러져서 이렇게 간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대신에 운전이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면 괜찮은데 이거 작은 거예요, 이게?
정도면 뭐 크진 않죠 이게. 이게 어떻게 작을 수가 있지? 크면 어디까지? 저기 위에 사만지 꼭대기까지 가나요? 아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저희가 허가 범위 내에서 최고 제원 실리면은 하늘로, 땅으로 내가 지금은 저기 밑에 쪽에는 많이 안 나왔죠? 그럼요. 오늘 상차한 철판은 작은 사이즈. 대각선 위쪽에 비해 아래쪽으론 적재함에서 많이 벗어나질 않는다. 그래서 운전이 쉽다 라고 정연일 씨는 말하지만 베테랑의 말은 그냥 흘려듣는 게 좋다. 밥 아저씨도 그림이 참 쉽다고 했었다. 그러면 이 삐딱이를 13년, 11년 11년 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수입이 괜찮기 때문이겠죠? 수입이요? 네. 아니, 보통 맞잖아요. 이 돈벌이가 안 되고 몸만 힘들고 그러면 하다가 이제 네. 그만두시는 분들 많으신데 10년이면요 네. 베테랑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10년이면 프로 중에 프로죠.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던 건 역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인데 그 수입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일반 평판들보다는 조금 더 합니다. 일반 평판들이 얼마나 버나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면서 그보다 조금 더 번다고 하시면 한 중후반은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순수익이요? 아니요, 매출이요.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장님. 진짜예요. 제가 듣기로는 저 사전 조사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본명은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그분이 말씀하시기에는 뭐 3천만 원씩 이렇게 하신다고. 3천 벌면은 제가 건물 세웠죠. 뭐 중간에 삼겹살집이나 이런 뭐 헛짓거리만 안 하셨으면 벌써 건물을 세웠을 거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라고 하시던데요. 아, 절대 아니고요. 3천만 원 해본 적도 없습니다. 2,900만 원? 아니요. 그런 숫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1,몇백만 원이요? 네. 거짓말이잖아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좀에 더 합니다. 좀에 더 합니다. 한 500 더 하시죠 거기서. 500 하진 않아요. 늘 그랬듯 오늘도 수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는다. 트러커들은 왜 이렇게 수입을 꽁꽁 숨기는 걸까? 반드시 오늘은 원하는 대답을 듣고야 말겠다. 좌회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역시 이 차가 크고 폭이 넓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회전을 하려고 해도 왼쪽으로 살짝 꺾었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 전문 용어로 5마리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5마리요? 예.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일본 말 같은데요. 아, 스미마셍. 촬영 끝나면 삼치에 사키나 먹으러 갈까요? 스키다시 쫙 깔리는 데로 제가. 사장님도 제 영상을 보셨다시피 재미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최대한 정보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네. 그 수입을 어우 무섭다. 우와 이거 차 안 넘어갑니까? 우와. 살살 돌아야죠. 네? 살살 돌아야 된다고요. 우와 진짜 무섭다 이거. 실제로 이 삐딱이 옛날에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삐딱이가 한창 많이 생기던 시절에는 초보분들이 코너를 획 돌리시다가 차가 전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렇겠어요. 이거는 일단 무게 중심도 높잖아요. 높고 우측으로 좀 보통 많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실고리가 전기줄, 전기줄이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동네에 가다 보면 전기줄이 낮은 데가 많습니다. 방금 저기 밖에 계시던 사장님 표정이 네. 뭐요 이게 이런 표정이셨거든요. 근데 와. 포항 분들은 뭐 그렇게 놀라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하도 많이 이제 오시다 보니까. 철강의 도시다 보니까. 알아서 막 비켜주시고, 알아서 비켜주시고 서주시고. 우회전 좌회전 할 때마다 저런 게 옆에 누워 있으면 네.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 누워 있어요? 아니 이거 철판이 이렇게 등짝이 다 보이잖아요. 뭐 하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다들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베테랑이신 분들은 뭐 이거 다 합니다. 진짜 잘하시는 분들한테 비하면 저는 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장님 잘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평소에 술만 드시면 내가 뭐 포항에 저거 또 이상한 말씀 하시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면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거래하는 정비소의 마당이 정현일 씨의 차고지이다. 당연하지만 참 다행이다. 이런 트럭이 노상에 주차되어 있다면
교통 흐름의 방해는 물론이며 가로수들까지 모두 박살이 났을 텐데 이렇게 예쁘게 주차해 놓는 정현일 씨가 새삼 대견스럽다. 이런 철판들은, 이렇게 큰 철판들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보통 조선 자재죠. 아, 배 만드는데. 배 만드는데 많이 쓰입니다. 그럼 조선 경기가 살아야 또 사장님 같은 분들도 뭐 3천만 원씩 넘고 이렇게 계속 유지하실 수 있겠네요. 3천 아니에요. 3천 아니에요. 그 큰일 날 말씀하시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3천 아니, 절대 아닙니다. 3천 초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절대. 아, 그러고 보니까 벤츠가 많네요. 사수분도 벤츠, 네네네. 선생님도 벤츠, 여기도 벤츠, 그리고 그 이렇게 막 무서우신 분도 네네네. 벤츠시고. 특별히 벤츠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근데 왜 타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엔 선호했었는데 네. 지금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타서 지겹기도 하고요. 사실은 요즘 또 다른 브랜드 차들이 또 너무 잘 나오잖아요. 또 예를 들면? 스카니아. 결국엔 다 스카니아를 말씀하시네요. 스카니아가 차가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셉니다. 그럼 제가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짧게나마 영상을 찍었지만 네. 이거 영상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찍어봐야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지금 기사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머리야 제가 뭐 가르쳐 드리면 되고, 출애라 운전은 되시는 분, 주말 쉽니다. 뭐 주 5일 근무할 때도 있고, 많이 하면 6일 근무하고. 아, 주 5일, 많이 해야 6일인데 시간을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5일 동안 24시간 내내 운전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경남권을 예로 들면은 새벽에 출발해서 아침에 하차를 하고 아래 동네에서 짐을 싣고 포항에 와서 하차를 하시고 짐 실으면 퇴근입니다. 포항, 경주 사시는 분이 아주 적합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차를 보통 몇 시에 하나요, 그러면? 업체들마다? 보통 다 아침 8시죠. 아, 그러면 그 8시에 맞춰 도착할 수 있게끔 그 시간에 그렇죠. 새벽에 네네네. 출발하시고 네. 그게 힘드시면 뭐 가서 주무셔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런 거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차를 하고 그 동네에서 다시 싣고 포항으로 오나요? 그 동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전남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포항 오는 짐은 어디서 상차할지 모르고 그렇죠. 또 때로는 빈차로 올 때도 있잖아요. 네, 빈차로 올 때도 있고. 오셨다가 포항에서 다음날 내릴 짐을 싣고 퇴근. 그렇죠. 네. 퇴근 시간이 보통 몇 시쯤 되나요? 보통 이 시간 됩니다. 5시. 경남 갈 때는 크게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목포가 조금 힘이 들 수가 있죠. 목포를 당착으로 갔다 오셔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일하고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급여는 매출의 한 2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에 25%면 750만 원을 주신다고요? 3천만 원 할 수가 없습니다. 3천만 원은 이 교대로 하지 않는 이상 3천만 원 할 수가 없습니다. 3천만 원은 당연히 농담이고, 매출의 25% 같으면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연락 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적지는 않네요. 그래도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제가 연락을 받아서 네네네. 해드릴까요, 그러면? 네네네. 그러면 이게 공짜로는 안 되는데요? 뭐 사실은 이 친구가 이제 기사를 구한다고 해서 저도 또 포항에 조금 전에 하차를 했거든요. 야, 그럼 영상 하나 찍자 해서 이렇게 시작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몰라, 한번 찍어보지 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고생 많았네요. 네. 그리고 우리 동생 건강 잘 챙기라고 제가 또 준비했어요. 이거